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나이키의 실적 발표 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닝 잘 나와서 잘 오르던 나이키가 조금 전에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갑자기 무슨 나이키가 잡주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미들은커녕 웬만한 고수들도 대처하기 힘든 장, 많은 사람들이 한쪽 방향을 보게 만드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데요. 지금이 그렇죠. 파월조차도 계속해서 비둘기가 돼서 시장을 펌핑하고 있는데, 이제는 마이크 윌슨도 거의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예상치 못한 앞으로 다가올 하락장은요, 이렇게 예상하기 힘들고 대응하기 힘들고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주놀은 여러분을 방주로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애플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아이폰으로 전 세계를 휩쓸던 애플이 최근 연이은 악재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애플이 시장을 끄집어 내렸죠. 미국 정부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한 상황인데요. 자,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소식 전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필터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소송의 가격 경쟁이 고전하는 테슬라와 비슷하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애플과 테슬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애플이 미국에서 반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의 법무부가 애플을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 지난 14년 동안 총 3번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불법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이유인데요. 이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합니다. 애플의 성장 전략으로 꼽혔던 폐쇄적인 생태계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인데요. 앞서 유럽연합도 애플의 반독점법 관련해서 과징금 폭탄을 날렸죠.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최근 애플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이 테슬라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최강자 애플과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에 모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앞서 두 회사는 경쟁력이 밀리면서 M7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모습은 물론 최근 둘 다 중국에서 고전 중인 것도 비슷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애플을, BYD가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중국 상황을 보면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화기들이.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할인을 꺼리던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정상가보다 무려 한국 돈으로 24만 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회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워런 버핏도 최근 애플의 지분을 줄였다는 거 아시죠? 월가에서는 애플이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에 가까워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애플한테는 가장 치욕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애플이 자율주행 애플카를 포기하고 신규 분야 AI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계기로 반등할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오는 6월에 애플이 개발자 회의에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애플의 지금 주식도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애플 주가 보실까요? AAPL 오늘 4.09% 빠졌고요. FT에서는 살짝 반등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떨어지는 칼날이었고요. 장 중반부터는 계단이었고요. 마지막까지 지하실로 가는 모습이었네요. 171.37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지금 일봉 모습입니다. 모든 차트가 다 망가졌다 보시면 되고요. 사실 지지선도 의미가 없는 지금 차트의 모습. 며칠 만에 말아 올린 걸 하루 만에.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맘때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법무부죠. 애플을 소송했을까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만약에 스티브 잡스라면 하늘나라에서 뒷목 잡을 것 같아요. 뭐 갖다 붙인 거는 맞아요. 애플이 폐쇄적인 생태계를 유지함으로 다른 응? 뭐 예를 들어서 애플워치를 갖고 뭐 갤럭시 전화기랑 전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거는 애플의 고유한 회사의 정책인데 그걸 갖고 반독점법을 건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이 애플의 기사를 딱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된 게 뭐였냐면 팀 쿡이 중국으로 날아갔잖아요, 지금. 괘씸죄에 걸렸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바이든이 한 말 한 것 같아요. 한마디 한 것 같아요. 팀 쿡이 지금 달려갈 곳은 시진핑이 아니라 백악관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야, 한 대 쳐. 빵! 왠지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스티브 잡스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중국에 있는 애플 공장을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어떠냐. 그때 스티브 잡스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아이폰 한 대 가격이 얼마나 비싸지는지 아냐고. 들어봤어야죠 그때. 예. 아니면 한국에 세워두든지. 한국에 차라리 공장을 세워두든지. 한국은 좀 뜬금없고. 지금 그거에 대한 일종의 테슬라의 머스크, 애플의 팀쿡 길들이기에 나섰다라는, 이거는 저희의 필터링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지 않습니까? 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시진핑 만나서 바짝 엎드릴 팀쿡, 또 오늘 마침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시진핑이 팀쿡을 만난다. 팀쿡뿐만 아니라 퀄컴, 마이크론, 뭐 AMD 이 수장들도 만난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일단 애플을 본보기로 한번 빠따를 치는 거죠. 큰 그림을 여러분, 큰 그림을 이 미중 무역 관계의 틀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입니다.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레딧 상장된 거 아시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48.35%로 마감이 되었고요. 일단 상장가 여기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들여다볼게요. 자, 오늘 뉴욕 증시의 소셜 미디어 업체 레딧이 상장 첫날 5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48.35. 자, 이날 뉴욕 증시에서 레딧은 상장가보다 48.4%에 급등한 50.44달러에 상장 후 첫 거래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레딧은 공모 가격보다 38% 높은 47달러에 거래를 시작해서 오늘 요 가격이 시작했죠. 근데 장중에 이게 좀 빠졌었어요. 깨져가지고 45.05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들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레딧 갖고 신나게 사냥했는데 한국 주식 갖고 트레이딩하는 느낌이었어요. 숏을 못 치니까 롱 갖고만 승부를 해야 되니까.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2005년에 설립됐습니다. 레딧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하루 순 방문자가 7천만 명이 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입니다. 레딧의 주식 토론방 월스트리트 배츠는 밈주식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 거래와 관련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자주 찾는 포럼으로 유명하고요. 2001년 게임스탑 사건 때 정말 많이 유명해졌죠. 그렇죠? 그 당시에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개미들은 월스트리트 배치를 중심으로 월가 헤지펀드의 공매도에 맞서서 개미들의 반란을 벌였고 해당 포럼은 민주식의 성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오픈 AI의 샘 올트만 최고 경영자의 샘 올트만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요. 뉴하우스 가문의 어드밴스 30% 이상, 중국의 텐센트 11%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분을 샘 올트만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한국에서 이 레딧을 소개하는 분들이 어떻게 소개하나 가만히 봤더니 뭐라 그러더라. 한국의 DC 인사이드 같은 데라든지 한국의 무슨 네이버 카페라 같은 데라든지 한국의 다음 카페 같은 데라든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모르면 가만히 있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까요? 2020년 전에
한국에서 막 생겨난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팍스넷닷컴이에요. 팍스넷.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팍스넷의 그 게시판에서 모든 정보를 주고받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뭐 다음도 아니고 네이버도 아니고 팍스넷.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근데 사실 요즘은 한국에서 이 레딧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차지하는 곳은 별로 없죠.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막 지금 조각난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국에서는 여러분 그 무슨 한국처럼 동호회, 카페 뭐 그런 문화가 활발하지가 않아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이 주식 관련한 개미들의 이 정보 쉐어하는 사이트 중에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는 아니 뭐 이런 거 상장했는데 이렇게 뭐 많이 가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거의 로빈훗 정도보다도 저는 더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나 한번 살짝 볼까요? 다우는 플러스 0.68, 나스닥은 플러스 0.20, S&P 500은 플러스 0.32, 러셀은 플러스 0.89. 여러분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끝나서 오늘도 뭐 뉴스를 보니까 막 또 사상 최고치 찍었다 다운하고 설레발을 떠는데 오늘 아침부터 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신 분들은 장이 계속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첫 장이 시작할 때 모습을 보면 상당히 고개가 갸우뚱거렸을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장 시작하자마자 여기 시간 나오죠. 딱 22분 됐을 때 캡처 한번 해뒀거든요. 시작할 때 장이 이랬어요. 근데 이게 왜 이상한 장이라고 보냐면 어제 어떻게 끝났죠? 폭등하고 끝났죠. 비둘기 파월 때문에. 그러면 오늘 장이 시작이 되면 날아가야 돼요. 근데 어때요 지금? 오, 이게 뭐야? 얼어붙은 장이었어요. 프로즌 장. 꽁꽁 얼어붙어서 거래 자체가 없었던 장이었어요. 저는 야 이게 뭐냐 이게? 근데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나는 왠지 오늘 장이 빠질 것 같다. 장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신 분은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시가 기준으로 장이 계속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S&P 500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럼 팀장님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을 매일매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요. 그게 보입니다. 보인다고요. 예. 보인다고요. 테슬라만 봐도 보이죠. 지금 애프터장에서 거의 뭐 움직임이 없죠.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왜 그럴까요? 야, 이거 지금 이제 어저께 날아가고 오늘 한 방 먹고 눈치 보는 거죠. 야, 이거 내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응? 내일은 금요일이죠 또. 삭스를 한번 볼까요? 어때요? 플랫이죠. 움츠려도 있다가 이제 방향 생각하면 또 어디로 가겠죠. 오랜만에 아이온큐 한번 볼까? 거래량 자체가 실종 너무 심하죠. 마이크론 볼까요? 하락. 와우. 이제 나이키 좀 반등 돌로라도 또 한 방 더 먹었네요. 그렇죠?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좀 이상합니다. 팀장님 장이 이상한 게 뭐 하루 이틀 일인가요? 아니 그렇긴 한데요. 좀 이상합니다. 아니, 좀 많이 이상합니다.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뭔가 개운한 상승이라고 보기 힘든 뭔가 좀 이상한. UBS가 내년에 미국 연방제도의 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3.1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이거 좀 제가 들여다볼게요. UBS가 내년 미국 연준의 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3.1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오늘 UBS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3차례 인하하고 내년에는 6차례 내릴 것으로 내다본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는데요. 이는 연준 위원들의 올해 3회, 내년 3회 금리 인하 전망과 비교하면 내년의 전망치가 2배 많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이런 영상 박제를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내리기 못할 겁니다. 네. 특별히 올해 대통령 선거 끝나면 미국의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휘청휘청 거릴 겁니다. 네. 지금은
말기암 환자에게 계속 비타 500 바카스 먹이면서 계속 그냥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요 기사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떤 기사냐면 시진핑이 곧 만나는 CEO들 베이징에서 팀쿡 만난다 그러고요. 퀄컴, 마이크론, AMD 다시 AMD, 마이크론, 퀄컴, 애플, 팀쿡 하나 둘 셋 넷 요 네 종목 여러분 한번 내일부터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의 저들의 액션 오늘 우리의 가설이 맞다고 한다면 분명히 저 네 종목에도 뭔가 액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파라마운트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파라마운트의 헐리우드 스튜디오에 손을 뻗었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폴로는 파라마운트 인수에 110억 달러를 제안했고요. 아폴로는 다른 회사들과 함께 자금 조달에 나설 전망인데요. 파라마운트 스튜디오는 오랫동안 매각 대상으로 언급돼 왔고요. 넷플릭스도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인수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폴로가 제안한 금액은 현재 약 77억 달러에 달하는 파라마운트 글로벌 전체 시가총액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방대한 라이브러리와 스트리밍 산업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등을 감안하면 스튜디오 사업은 매력적이라는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테무를 등에 업은 핀두두 실적 되게 잘 나와서 날아갔는데 이틀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근데 언론은 거꾸로 보도하네요. 활짝 웃었다. 웃기는 피눈물을 흐르고 있네. 뭔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어저께 프리장에서 실적 잘 나와서 이렇게 날아갔거든요. 근데 장이 시작함과 함께 어제 이만큼 빠지더니 오늘 또 빠졌습니다. 실적 발표 후 고점 대비 무려 19.54%. 여러분 이런 모습도 사실은 굉장히 보기 드문 모습인 거죠. 그렇죠? 한 실적이 못 나왔으면 모를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 하나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미즈놀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짧게 끊어가라. 짧게 끊어가지 않고 실적 잘 나왔다고 와 테무 장기 투자로 가는 사람들 다 토해내고 지금 어땠을까요? 다 토해내고 지금 마이너스로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짧게 이건 끊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하는 매매보다는 매매 횟수를 줄이셔서요. 결정적인 타이밍 때 들어가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거나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했잖아요. 21만 건 나왔습니다. 예상을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여전히 3월에도 일자리 증가가 여전히 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위스가 깜짝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연준과 ECB에 앞서서 피벗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주 동안 21개국의 각 나라의 금리 인하 발표가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잖아요. 튀르키예는 기준금리를 45에서 50% 깜짝 인상했습니다. 야, 이게 45%? 이 말이 되나? 영국은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영국의 금리 동결은 5차례 연속 5.25%를 유지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중국만큼 중요한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시진핑의 똥구멍을 긁어주고 핥아주는 인간이 있었으니 바로 팀쿡입니다. 5개월 만에 또다시 달려가서 도와달라 하고 딸랑딸랑 하고 지금 중국을 향해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뭔가 분위기 파악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많이 못 간 이유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테슬라 이사회
샅샅이 조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자베스 워런은 민주당 의원이 상원 의원이에요. 근데 74세. 와, 이렇게 건강하신가? 근데 버니 샌더스처럼 거의 그 서민층, 약간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에 민노당, 뭐 정의당 그런 이제 서민 측의 이제 서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 의원이죠. 근데 오늘 테슬라에 향해서 바로 그렇게 칼날을. 근데 이제 테슬라를 향해서 이분이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한 것 때문에 테슬라가 내려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고요. 근데 아무튼 영향을 좀 끼쳤겠죠. 그렇죠? 비트코인의 강세장들이 이제 그 파월이 어저께 또 그렇게 한 뒤로 다시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12만 5천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연말까지. 참. 근데 비트코인 관련 뉴스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렇죠? 여러분 에르메스가 버킨백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명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버킨백이라고. 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누가 사달라 그럴까봐. 네. 자, 돈이 있어도 아무나 살 수 없는 가방으로 유명하죠. 에르메스. 저는 이제 명품을 잘 모르는데 제가 명품 좀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에르메스가 지존이고 그 밑에 이제 샤넬, 그다음에 그 밑에 뭐 입센노랑 뭐 프라다 뭐 저쩌고저쩌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얘기입니다. 헐미스 영어 발음으로, 한국 발음으로 에르메스는 돈이 있어도 아무나 살 수 없는 가방으로 유명한데요. 인기가 덜한 패션 제품을 수천만 원어치 구매한 뒤에야 가방을 구경이라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날 정도죠. 근데 이건 약간 뻥입니다. 예, 여기 얼바 밑에 사스코스 플라자 가면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희소성을 유지하려는 마케팅 전략을 고수해온 에르메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는데요. 센통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소비자 2명은 에르메스가 버킨백을 판매할 때 해당 소비자가 충분히 가치 있는 고객인지 선별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최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킨백은 프랑스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만드는 에르메스의 대표 상품으로 값이 약 10만 달러 이상입니다. 버킨백은 영국 출신 가수 겸 배우인 고 제인 버킨에게서 영감을 받아 1984년에 처음 출시된 가방인데요. 소송을 제기한 티나 카바렐리와 마크 글리노가는 에르메스는 웹사이트나 매장에 버킨백을 전시해 두지 않는다며 직원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일부 선택된 고객에게만 별도의 공간에서 제품을 보여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발이나 스카프, 액세서리 등 다른 제품 등을 구매해야만 가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카바렐리는 2022년 에르메스 매장에서 버킨백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버킨백은 우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신 고객분께 돌아갈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판매 전략이 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연계 판매에 해당한다며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원고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에르메스 이 같은 관행을 금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가방입니다. 이런 게 에르메스의 버킨백. 얼마? 일시에 1000만. 이게 50만 불이랍니다. 요 가방은 95,000불. 요 가방은 29,500불. 일시에 50만 불. 50만 불이면 얼마죠? 한 6억 5천? 6억 되나? 참말로. 아무튼 여기 에르메스 센통이다. 근데 참 여러분, 미국이 소송의 나라죠, 그렇죠? 정말 별거 갖고도 지금 정말 저 소송을 하고 진짜. 아무튼 희망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볼과 함께 미국의 대표 복권으로 꼽히는 메가밀리언 이번 주 당첨금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역대 복권 중 10번째로 큰 금액이고요. 3개월째 1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AP통신 및 포브스 등에 따르면 내일 추첨하는 메가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이 9억 7,700만 달러. 야, 내일도 당첨이 안 되면 이제 숫자 표시가 안 돼서 999로 나오겠죠. 한국 돈으로 1조 2,922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대 복권 중 10번째로 큰 금액이고요. 당첨금이 이같이 불어난 건 지난해 12월 8일 이후
3개월 넘게 1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복권 사상 최대 당첨금은 2022년 11월 파워볼 복권에서 나온 20억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7천억 원. 여러분 미국은 죄송합니다. 애플캐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해라. 미국은 여러분 진짜 땅도 넓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참이겠죠. 복권 금액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자, 메가밀리언 당첨금은 전액을 29년으로 분할해 연금처럼 받거나 한 번에 현금으로 받되 절반만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당첨자가 받는 실수령액은 당첨자 및 세금 등에 따라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AP는 전했는데요. 연방세법은 복권 당첨금에 대해 24%를 연방세금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구입한 장소에 따라 주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1등이 여러 명일 경우는 당첨금이 쪼개져 수령액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2016년 1월 파워볼에서는 당첨자 3명이 15억 8,600만 달러를 나눠 갖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앞에 2조 973억 원씩. 복권 관계자는 AP통신을 통해 복권은 재미를 위해 플레이하고 약간의 꿈을 꾸는 기회를 갖는 것일 뿐이며 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는 안 된다. 아닌데. 저는 반드시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데. 여러분,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 응? 부자 되는 꿈 꾸시고요. 숫자를 메가 번호까지 해서 6개만 맞추면 되죠. 6개 숫자만 잘 맞추면 되거든요. 꼭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메가 당첨자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머스크의 어깨가 좀 올라갈 만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뉴럴링크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칩을 뇌에 이식한 사지 마비 환자가 체스 게임을 하는 9분짜리 영상을 공식 X에 공개했는데요. 요거 저희가 다음에 한번 미즈노 쇼츠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I 칩은 뇌파를 전기 신호로 바꿔 전자기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인데 생각만으로 사지 마비 환자가 체스를 뒀습니다. 이야, 이 뉴럴링크가 꿈꾸는 모습이 지금 현실화된 거거든요. 축하합니다,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도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고금리 동안 점점 미국의 빈부격차가 엄청 많이 커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저께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동결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도 여러분 이 중산층이 무너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고 이제 커지고 있고요.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시죠? 네, 맞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되면 각종 증오범죄, 묻지마 범죄, 그 다음에 도둑,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타벅스의 세라믹 머그 사용 주의가 떴네요. 44만여 개를 리콜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까지 판매된 홀리데이 기념 스타벅스 세라믹 머그컵 44만여 개가 리콜됐는데요. 자,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과 월마트, 타겟, 미군 부대 사이트인 넥스콤에서 선물 세트별 $10, $13, $20로 판매된 스타벅스 제품들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뜨거운 액체를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등의 사용으로 손에 화상 또는 열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는데요. 리콜 제품은 스타벅스 홀리데이 기프트 머그컵 2개 세트, 스타벅스 클래식 따뜻한 코코아 머그컵, 스타벅스 페퍼민트 차와 따뜻한 코코아 그리고 머그컵, 스타벅스 홀리데이 블렌드 커피와 머그컵, 스타벅스 세라믹 머그컵을 제작한 네슬레에 따르면 해당 제품으로 인한 총 12건의 신고로 문제가 발생했고요. 총 12건 중 10건은 해당 제품 사용에 따라 손의 화상과 열상으로 인한 출혈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제품을 리콜하기 위해서는 네슬레 홈페이지를 방문해 컨택 어스를 클릭한 후에 하단으로 내려 리콜 폼을 접수하는데 제품 사진이나 해당 제품 하단에 찍힌 식별 코드 사진을 첨부해야 됩니다. 한편 네슬레는 스타벅스의 다른 제품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야, 저게 뭐 귀찮아가지고 저 일이 할까요? 안 그래도 요즘 스타벅스 한번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아이고야, 언제 이렇게 많이 내려왔네요. 스타벅스가 한때는 볼까요? 최고 130불까지 갔던 주식이었는데 지금 91불로
상당히 내리막길 바닥에서 헤매고 있네요. 무엇보다도 이 노조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거 아시죠? 정말 사람을 써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는 뭐 제가 여러분 무슨 뭐 주인편을 드는 거 아닌데요. 점점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로컬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가주 개솔린 가격이 또다시 5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개솔린 가격이 1.6센트가 오르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모두 6.1센트가 올라 갤런당 4불 9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노숙자와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 1이 마침내 50.2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노숙자 문제 해결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승리라며 자축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보험료보다 더 높은 벌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처벌보다는 현실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성적과 시험 결과를 알려주고 출석 확인은 물론 숙제를 내주고 책을 읽게 하는 등 학생들에게 조언자 역할을 할 인공지능 AI 보신 애들을 공개했습니다. 야, 이제 숙제 안 하고 땡땡이 치는 학생들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FBI가 분기별 범죄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3년 폭력 범죄가 큰 폭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치안에 대한 불안감은 2000년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이 남가주에 급증한 총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도시 작전에 들어갑니다. 연방정부의 자원 지원과 총기 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기소 확대와 중형 부과가 목표입니다. 연방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56%로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확정했는데요. 최초 발표보다 다소 완화됐는데 바이든 재선을 위한 표심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가 국경에서 불법 이민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사용한 이후 아이오와와 테네시, 조지아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이민 단속 법안이 강화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 폭탄을 안으며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트럼프 후보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정치적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측근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니 자기 성공한 사업가로 맨날 하는데 파산하면 대통령 힘들겠죠. 좀 두학의 모습입니다. 와 참 빠질만하면 올라가고 올라갈 만하면 빠지고 참 쉽지 않네요. 그렇죠. 미국이 그간 입장에서 벗어나 가자지구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실제 휴전을 끌어낼 영향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는 게 바이든의 발목을 잡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그 총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주 노인네들끼리 서로 진짜 고집들이 세가지고 20세기 말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세계 합계 출산율이 1.59명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204개국 중에 96%의 국가에서 감소한다는 지적.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정말 재앙에 가까운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근데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을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회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질 못하니까요. 뭐 아이 낳는다고 돈 100만 원 주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가 오늘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에서 수비 불안과 골 결정력 부족을 노출하며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첫 골을 넣었지만 지키지 못하고요. 태국 선수들이 되게 빠르거든요. 수비가 안 되네요. 결국은 한 골 내줬고 질질 끌려가다가 졌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축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클린스만 때문에 그래요. 황선홍 감독은 죄 없어요. 한 이번에 소집돼가지고 지금 뭐 선수들이 이름 외우기도 바빴는데 클린스만 때 저렇게 계획 없이 놀고 먹었던 게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외국인 감독 데려오지 말고 이영표 해설위원이 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내 감독이 버티기에는 대한민국의 국대 감독의 자리가 되게 힘든 자리다. 워낙 지구 흔드니까. 아휴, 우리 박강서 감독 하면 되는데 그거 왜 자꾸 지구 흔들게 놔두지? 지구 흔드는 인간들의 그냥 팔목을 갖다 다 잘라버리면 안 되나? 답답합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다음 월드컵은 북중미 월드컵 미국에서 봐야 되는데 월드컵 못 볼까봐 좀 걱정이 하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축구 보느라고 좀 피곤해 죽겠는데 이기면 피곤이 가시는데 무승부 거의 진 거거든요. 아 피곤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